중국이 21세기 첨단 제조 국가로 부상하는 과정은 미국이 제조 경쟁력을 잃어가는 경로와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중국은 이후 10여 년간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200만 개를 앗아갔고 그 다음 10년 동안 중국 제조 2025를 완성하며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미 애플사가 2008년 중국 제조 생태계에 자리한 이래 양성해온 기술 인력은 2,800만 명에 달하며 이 숫자는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노동 인구를 넘어섭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번째 임기 내내 중국에 정착한 제조 공장을 대상으로 떠날 것을 설득했으나 그렇다고 이들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을 등진 생산시설 대부분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방글라데시와 같은 아시아의 다른 저임금 국가들로 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붉은 공급망은 더 확대된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강경한 관세 조치는 자국 제조기업들에 대한 간절한 호소이자 우방국들에 대한 서운함의 발로일 것입니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인 스티븐 마이러는 그의 논문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축에 관한 사용자 가이드에서 연간 20만 명 규모에 해당하는 미국의 제조업 고용 감소가 불공정한 무역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제조업 외에 대체 일자리가 없는 주와 특정 도시에 집중돼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전후 부흥에 대한 협력이나 냉전 시기에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한 우대 조치로서 유지해온 낮은 수입 관세는 진작부터 상호 호혜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적정 관세 부과입니다. 그러나 관세가 경제보호 수단으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학습되어 온 사실입니다. 미국 경제사를 돌이켜보면 19세기에 벌어진 6차례의 심각한 경제공황 중 5차례는 관세나 금수 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거나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었습니다. 보호주의의 폐해를 체득한 나라는 미국만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는 1930년대부터 수십 년간 수입 제한과 고율 관세를 수단으로 한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을 채택하며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 했으나 결국 생산성 저하와 극심한 인플레이션만 초래했습니다. 1980년대 브라질도 관세 장벽을 앞세워 자국 산업을 보호했으나 기업 경쟁력은 하락하고 기술 혁신은 저해되었습니다. 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 전까지 평균 세율 87%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온 결과 아직까지도 글로벌 시장과의 통합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트럼프식 관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것입니다. 백악관은 2025년 9월 23일 2027년도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우선순위와 이에 관련된 분야 공통 조치들을 명시한 각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각서에는 첨단 군사능력 확보, 골든돔 방어 비전을 뒷받침할 핵심 능력 요구사항 충족, 회복 탄력성과 대비 태세를 강화할 연구에 투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9일 미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에릭 슈미트 구글 전 CEO이자 회장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안보 체계 수립에 미온적인 워싱턴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며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에너지, 반도체, 그리고 인프라 공급망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청문회 이후인 7월 23일 백악관은 인공지능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국장,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대행, 데이비드 섹스 AI 가상화폐 차르가 이 계획의 국가안보적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9월 5일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부처의 서열 3위인 전쟁부 차관보로는 마이클 크라치오스가 임명됐습니다. 미국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은 관세 조치, 수출 통제, 연구개발 투자, AI 핵심 의제, 국방정책을 비롯한 국정운영 전반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첨단 과학기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가 책략으로서의 과학기술은 국제질서를 균형 있게 정돈하려는 패권국의 강박적 안보관을 강화하는 근본 원인이자 해결 방안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이 다양한 경쟁국들의 도전에 직면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안보 불안감을 해소해온 전략의 본질입니다. 2026년 2월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이 만료됩니다. 현재로선 새로운 군비 통제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에 펜타곤은 본토 방위의 핵심인 골든돔 프로젝트에 반도체, AI, 양자 기술을 포함한 핵심 기술 역량을 전부 쏟아부을 기세입니다. 트럼프에게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이란 경제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전쟁의 기계를 의미합니다.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제조업 슈퍼파워의 속내는 전략자산의 미국 내 완성형 공급망 구축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날 강대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을 내세워 외교를 주무르고 핵무장을 앞세워 군사력을 휘두르며 자원을 무기로 경제를 지배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2026년 관세를 입장료로 지불한 우리에게 패권국의 안보 전략에 편승해 첨단 과학기술의 조인목을 손에 넣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